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양이 가능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모습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습니다.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설 연휴 이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였는데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모두의 경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력 질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또 특히 이 내란 관련 선고가 나오기도 해서 국민 주권 정부, 주권자의 나라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추천되기도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불법 계엄을 이겨내고 그 후로도 수많은 대내외적 어려움을 마주하면서도 또 묵묵히 자리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 나라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지시했습니다. 가령 그 예시로는 그 설탕, 밀가루 가격 담합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 지적했고 이런 범죄를 뿌리 뽑아야만 경제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집권 2년 차, 앞으로의 기조도 이 가해 기업에게는 어떤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를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 재원 배분 체계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이고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니까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좀 성과 같은 걸 더 반영을 해서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네. 이렇게 좀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설 연휴 동안 SNS에 5차례 언급을 했는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정치권에도 협조를 요청했군요. 네,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좀 제가 주목한 발언은 그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어떤 작은 차이를 넘어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설 연휴 기간 동안 그 야당 대표하고 부동산 다주택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SNS로 계속 반박을 주고받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어떤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동시에 야당을 의식해서 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제가 좀 직접 확인을 해봐도 공인중개사 직접 확인을 해봐도 실제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난 게 체감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자치구의 매물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천, 분당 같은 1기 신도시 매물도 30% 안팎으로 증가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나온 것도 그래도 여전히 좀 비싸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확실히 기존 호가보다는 내려서 새로운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부동산뿐만 아니죠.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양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네, 담합은 암적인 존재다. 이게 반복되면 퇴출까지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군요. 네, 그 암적 존재라는 표현이 과장된 말이 아닌 게 네. 밀가루, 설탕, 이 담합의 거대한 규모도 드러났고 그리고 장기간 걸쳐서 이뤄졌고 반복적으로 자행돼 왔다라는 것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런데 뭐 밀가루하고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재료가 있을까 없죠. 생각해 보면은 설탕은 진짜 없고요. 예. 밀가루도 이게 너무 빵, 베이커리 이런 것들 가격을 다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네. 모든 생활 물가를 밀어 올리는 것을 기업들이 이렇게 짬짬이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항상 과징금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던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 반복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면 크게 손해를 보고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 강력한 대응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형사처벌 방식은 항상 그 고용된 그 시장 그 사장 정도가 이제 사과를 하는 방식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처벌받고 나서는 기업은 타격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얻은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무거운 제재가 이제 뒤따라야 된다라는 논리를 정부는 세우고 있는 건데요. 과징금을 훨씬 크게 늘리고 여러 번 이걸 또 반복하면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면서 담합 근절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이 생활 물가 문제는 계속해서 직접 챙기고 있는데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네, 그 교복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거론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직접 챙기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고 뭐 가격 적정화라든가 이런 여러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교육부하고 함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위, 중소기업벤처부가 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소비자들이 교복 원단이라든가 혼용률, 실용성 이런 것들, 기능성, 가격을 좌우하는 요소들 정보를 좀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선택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복을 다루는 김에 교복이라는 게 왜 그렇잖아요. 그 계속 입고 생활하기에는 좀 불편하게 제작이 돼 있긴 해요. 그 네. 모양이.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정장 형식 대신에 생활복, 체육복 형태로 선택하는 학교들도 꽤나 늘어났던데 계속 이거를 한겨울이고 수업 시간이고 뭐 계속 치마를 입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은 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다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또 밀가루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7개 업체 심사 보고서를 발송을 했어요. 이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하자면 검찰의 공소장에 빗댈 수 있는 건데요. 공정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해왔고 담합 행위를 이렇게 파악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는 전원회의 상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담합 정황을 확인을 했고 네. 강력한 제재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또 지방 정부가 환경미화원에게 적정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죠? 네, 그 이재명 대통령 기조가 불공정 행위,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하게 해버리고 반면에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줘야 된다. 특히나
어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 일자리일수록 페이는 더 세게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 정부가 그 환경미화원들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감사나 전수조 조사 같은 거를 해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 기간을 한 달만 쏙 빼가지고 1년 채우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네. 11개월만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꼼수가 이게 사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 벌어져도 불공정한 일인데 지방정부에서 일어나고 자행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은 그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고 미지급 임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